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성과 호흡의 두 번째 시간으로 발성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성법, 발성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발성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공명, 그리고 공명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 함께하는지, 발성 기관들, 이것들을 좀 세세하게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발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발성의 정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가식이 없고 이제 긴장이 없는, 꾸밈이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소리다. 뭐 소리 통로를 위한 그 비브라토, 이게 발성 기관을 통해서 울려서 그것이 소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발성된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들 발성이 준비되지 않고는 생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소리가, 에너지가 없는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우리가 큰 소리를 내다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호흡이 받쳐지지 않았을 때 소리가 나는 샤우팅적인 소리,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후두가 상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 쉰 목소리로 며칠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또 없애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전문가인 입장에서는 발성 훈련을 매일 꾸준히 합니다. 이 발성 훈련은요, 뭐 비전문가, 아마추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프로들, 세계적인 프로들도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목을 풀면서 매일 소리에 그 호흡에 안정을 시키고 소리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연구를 하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훈련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루에 1시간, 뭐 30분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성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 발성 기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횡격막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호흡에 있어서 호흡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허파에 호흡을 저장을 하는 법, 그렇죠? 호흡을 밑으로 쉬었을 때 그 허파 꽈리의 제일 밑에 부분에 공기가 꽉 차게 됐을 때 그것이 꽈리로 인해서, 허파 꽈리로 인해서 어떤 기관을 누르게 됩니다. 우리 신체 기관에 바로 불수의근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소장과 대장의 장기들을 싸고 있는 막이죠. 그래서 허파와 닿지 않도록 경계막이 있는 것을 보고 횡격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횡격막은 우리가 뭐 횡격막을 내려라, 전문가들이 얘기하십니다. 내려라, 올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생각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에 있어서 허파 꽈리에 공기가 꽉 차 있을 때 그때 이제 누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허파 꽈리에서 이렇게 눌려지면서 허파를 횡격막을 일자로 만들어 밑으로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것을 호흡의 근육으로, 호흡의 힘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밑으로 쓰게 되는, 그래서 복식 호흡을 사용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횡격막이 벨칸토라는 창법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이 벨칸토의 창법은 그 횡격막을 비브라토를 그 떨림으로 일해서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화에 그 과거에 그 성대의 어린아이 소리, 나이가 들어도 할아버지가 되시어도 이 성대가 변화하지 않고 변정기를 갖지 않는 그런 과거의 파리넬리라든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과거에 이제 성장 호르몬들을 그 파괴를 시켜서 이 목소리가 늙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 소리를 내게 되는 그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떨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그 성대가 좀 이렇게 그 나이가 들면서 변성기를 통해서 이 떨림이 소리가 변하게 되는데 그 떨림의 변화가 어린아이들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으로 이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 칸토. 그래서 벨이란 뜻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beautiful, 벨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beautiful이고요. 이태리 말로는 벨라입니다. 그것을 짧게 잘라서 단어에 벨이라는 BER 해가지고 벨 깐또라고 하죠. 깐또, 깐따의 모습인데요. 이건 노래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sing, singing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벨깐또는 그 횡격막을 떨림으로 소리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 고음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소리가 3단 고음 요즘에 유행하는 4단 고음 뭐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단 고음 이상으로 소리가 나는 것들 보고 사람들이 그거에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이 횡격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호흡의 지탱으로 준비되어 있는 호흡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소리의 통로를 통해서 호흡의 에너지로 해서 소리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호흡이 그때 이 목 부분에 있는 떨림을 생기게 되는 성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대에 의한 그 떨림이 고절을 이렇게 구분해서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세게 떨리거나 아니면 둔탁하게 떨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소리의 빛깔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성대라는 것은 뭐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성대는 각자 전 세계 1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악 노래를 불러도 소리가 같은 타입의 소리지만 그것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다 틀리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대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대와 함께 싸고 있는 것을 후두라고 합니다. 그 후두가 목소리를 고르게 쓰이게끔 만들면서 성대하고 같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발성기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트레몰로 흔들리는 소리 아니면 소리가 울림이 규칙적으로 잘 나게 되면서 나는 소리가 에스파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브라토라고 얘기합니다. 규칙적인 떨림. 그렇죠. 이 떨림으로 성대와 후두로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청중들과의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 소리에 의해서. 그래서 소리도 정확해지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소리의 정확도는 피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호흡으로 피치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 피치가 전달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호흡에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피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약간 불안해지고 플랫되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그 성대 후두의 떨림에 의해서 발성기관의 시작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후두의 떨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구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강에는 국의 공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발성을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중에 합창 수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발성이라는 것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합창의 소리 되는 모습들은 이 비브라토의 떨림이 아주 약간 반가성 비슷하게 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품을 하듯이 그래서 소리내는 그 연구개를 들어서 소리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합창이라고 하면은 독창 솔로곡이 있죠. 독창이 있고 합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창은 혼자서 노래 부르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발성이 잘 되어야지 혼자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소리가 힘이 에너지가 넘치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합창은 여러 명이서 합창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합창에서는 솔로 냈던 그 볼륨감을 이 40명이면 40명이 이 독창 솔로처럼 합창이 그 단원들이 그 독창하듯이 그 똑같은 볼륨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리에 굉장한 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소리가 아니면 20명, 30명, 40명이 한 사람 부르듯이 소리를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창이 노래가 잘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품을 하듯이 소리를 내서 이 한 사람 소리처럼 모아야 되죠. 그렇지만 독창 솔로 하는 사람은 세게 소리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창을 솔로를 세게 하는 사람이 합창을 잘 못합니다. 실은 왜냐하면 자기의 소리의 그 후두를 성대의 떨림이 그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합창단은 연구계를 들어주면서 하품하듯이 소리를 이렇게 소리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면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합창의 모습들은 이제 구강, 공명, 뭐 연국의 여러 가지 이렇게 융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발성에 있어서 구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게 연구계를 썼든 경구계를 썼든 그 모습인데요. 입안의 구강의 모습은 연구계, 경구계를 나누는데요. 연구계는 저 목젖 뒤에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입안의 입천정을 볼 때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딱딱할 경자를 쓰는 경구계는요. 앞에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앞 치아에 음부 파인 부분을 입천정을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넣어보면 거기에 움푹 파이는 데인데 거기에 돔도 있을 정도로 이게 아주 구강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리 내기에. 그래서 딱딱할 경자를 쓸 수 있는 것은 3분의 2의 경구계요. 그 다음에 그 부드러울 연자를 쓰는 연구계가 3분의 1이라는 거. 그것을 잘 조합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딱딱할 경자를 쓰는 것은 우리가 뮤지컬 발성이라든가 실용음악 발성들을 내게 되죠. 이 딱딱할 경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들이 사용하는 샤우팅적인 소리, 실용음악이 쓰는 샤우팅적인 소리, 이런 소리를 정확하게 소리를 청중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관객한테. 자, 그 반면에 연국의 3분의 1 되는 딱 부드러울 연자를 쓰고 있는 연국에는 성악 발성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뒤로 로톤도라고 하죠.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계의 후두 부분을 입천정 뒷부분을 쭉 들어서 입 뒤를 들어서 하품을 하듯이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장점은 뭐냐면 모음입니다. 모음이 아주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합창 발성을 쓸 때는 뒷부분을 많이 돌려서 그 미관 쪽으로 소리가 나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계와 경구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이 구강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강인데요. 비강은 이제 코,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 뼈 안에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피치라든가 음정이 낮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강 쪽으로 소리를 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 바로 호흡이 불안하게 되면 콧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성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콧소리가 나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고 훈련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호흡을 안정시키는 훈련들이 부단히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오토매틱으로 소리가 후드가 안정된 그래서 발성 그 복식호흡이 안정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강에 콧소리가 나지 않도록 항상 복식호흡을 잘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죠. 자, 콧소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명이라는 소리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공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성대의 진동으로 음의 흐름결을 만든다는 것이죠.
성대의 진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대가 오므라들었다가 늘려졌다가 좁혀졌다, 늘려졌다 좁혀졌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소리가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소리를 낼 때 이러면서 S 파장들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장들이 규칙적으로 잘 일어나는 게 옳다, 좋은 방법이다. 근데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음이 흔들리거나 그 트레몰로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된다. 자, 트레몰로는 뭐 다음 시간에 음이 흔들리는 공부는 또 소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S 파장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줘야지 좋은 발성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공명 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공명의 그 비브라토가 났던 성대의 소리가 어느 부분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죠. 그 소리에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것은 바로 우리가 상악동, 광대뼈라고 얘기하죠. 이 광대뼈를 생각하면 바로 가운데가 바로 비강입니다. 그래서 비강을 올려주면서 상악동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 상악동이라는 게 광대뼈인데 광대뼈 안에 공간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울림이 이제 상승 기류를 타게 돼서 비강과 함께 앞니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두통, 전두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눈썹이 나 있는 이 안에 공간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전두통이 함께하면서 거기에 소리가 울림을 같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벨칸토 창법 이후에 새로운 창법이 나온 것이 마스케라 창법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스크가 이 마스크가 이 안에 공간이 있어서 그 울림으로 소리를 S 파장이 나오는 소리를 더 울림으로 크게 만들어서 바로 미관, 전두엽이라고 하죠. 이 미관을 통해서 여기 앞부분에 소리 빛깔들이 파짝파짝 빛을 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발성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명강의 종류를 보게 되는데요. 이 공명강의 종류를 보게 되면 바로 그 흉성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 인체에 있어서 가장 울림통이 큰 부분이죠. 바로 흉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흉강이 허파에 쌓여 있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그 가장 큰 공명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진동을 일으키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받쳐주게 되는 것이죠. 뇌는 소리에. 자, 받쳐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 흉성만 많이 쓰게 되면 후두가 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면서 플랫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이 되면 관객들이 좀 불안함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곡이라든가 불안한 것들을 곡을 쓰게 되면 플랫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곡들을 작곡을 하게 되죠. 자, 이것처럼 플랫이 된다는 것은 흉성을 위주로 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은 소리 어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또 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낼 때 흉성을 많이 쓰게 되면 플랫이 되고, 소리의 빛깔이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에 강하게 소리를 내다 보면 목을 억누르게 되지요. 가슴을 힘을 쓰게 되니까 억누르게 되고, 탁한 소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플랫되고 불안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머리 부분이라고 해서 두성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성구의 역할은 높은 소리, 아주 높은 소리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음을 그 낮은 음과 고음을 아주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것이 이 두성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또 공명 소리에 있어서 가장 또 울림 소리가 좋게 만들죠. 이것이 이제 올바른 피치, 이 피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성구가 잘 올려주면서 그 음정이 정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단가성이라든가
비강을 쓰는데 이 두성하고 잘 연결이 돼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관객들이 좋아하게 되죠. 그 관객들이 좋아하게 되고 이 경구개와 앞두성과 비강을 잘 쓰게 되면 발음도 정확해지니까 소통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객들이 좋아하는 효과죠. 우리가 이제 그 두성구를 보면은 이제 발성 기관을 보게 되면 구강도 있고요. 인두강도 있고 비강도 있고 전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에. 그런 모습 중에 아까 잠깐 보셨지만 구강의 얘기도 했고 인두강 입 안에 연구개 쪽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비강은 또 코, 전두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모습들이었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을 이용해서 발성을 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바로 입술과 턱과 혀를 이용해서 또는 영국에 움직일 수 있죠. 예, 그래서 부드러울 거니까 이렇게 근육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움직이면서 노래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들 발성을 하게 되면 자기 소리를 만나게 되는 발성 훈련법이죠. 그래서 그 자기 훈련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데 또 이게 이 부분들을 혀와 그다음에 턱과 입술 그다음에 연구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음원들로 통해서 우리가 음악 공부를 많이 하고 노래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흉내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는 음원을 이렇게 듣고 그런 거 좋은데 그 가수의 목소리까지 우리가 흉내를 내려고 하죠. 아니 우리가 흉내를 안 내려고 해도 이 귀를 통해서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 귀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이 수많은 목에 있는 성대 근육의 모세 혈관들이 DNA들이 다 기억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다 보니까 혀와 턱을 막 이용해서 그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가수. 자기 목소리는 잊어먹죠. 자, 잊어먹게 되면서 뭘 잊어먹냐? 복식 호흡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만들어내려니까 가진 이게 후두를 이용하고 성대를 그다음에 목을 조여서 소리를 입을 이용해서 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혀입니다. 혀가 목을 조여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변화무쌍하게 모창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창을 잘하게 되면 사실 높은 고음이라든가 쭉 소리를 뽑아냈을 때 아주 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복식호흡을 잘 가지고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부단히 소리 공부를 노래 발성을 통해서 소리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객과의 소통입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 소리 만나는 것은 자기의 진실을 보여주는 소리죠. 만들어서 가식적으로 소리를 이렇게 만들거나 이러진 않죠. 그래서 편안하게 관객과의 소통을 해서 훌륭한 배우로, 훌륭한 가수로, 그리고 훌륭한 합창단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훈련 방법은요. 그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마시고 발성의 울림 기관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크게 소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의 제일 기본적인 과정은 바로 허밍 연습입니다. 허밍 연습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허밍 연습의 기본적인 것은 이 목소리를 쉬게 한다는 거죠. 편안하게 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허밍은 또 호흡의 안정을 해줍니다. 호흡의 안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 허밍 연습은 호흡이 안정되다 보니까 바로 음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성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큰 소리로 연습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점점 허밍 연습을 통해서 소리가 점점 그 호흡의 에너지와 호흡의 힘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연습을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타카토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할 때 바로 호흡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호흡의 근육들을 힘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소리가 큰 거죠. 발성의 기본적인 틀은 호흡을 마셨을 때 그 호흡을 내뱉을 때 조그만 호흡을 내뱉으면서 그 비브라토를 이용해서 큰 소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합창으로 말씀드리면 소리의 통로를 통해서 하품을 소리를 내게 되는데 항상 이 하품을 소리를 낼 때 릴렉스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릴렉스하는 모습은 바로 하품을 완전히 끝내면은 몸이 굳어지거든요. 하품하기 직전에 온 몸이 풀렸을 때 그 감각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소리내는 훈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중에 아까도 이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혀를 다스리면서 이제 혀는 사실 영국 속담에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음 낼 때 굉장히 중요하죠. 모음 낼 때는 아랫 잇몸에다가 혀를 끝을 이렇게 갖다 내고 몸을 내주게 되죠. 근데 이게 자음을 낼 때는 목젖을 항상 혀뿌리가 누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서 혀를 다루는 법이라든가 잘 다루는 법이라든가 이게 복식호흡을 쓰는 법, 그 다음에 발성 소리를 크게 잘 내는 방법 같은 거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발성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발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